즐거운 도전, 행복한 합격. 이것만 알면 요양보호사 합격할 수 있다. 노동부 지정 우수훈련기관인 경인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6시간 만에 끝내는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제1장 요양보호 개론 1. 요양보호 대상자 2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양보호사 처음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겁내하시지도 말고 요양보호사 공부 편안하게 저희 교육원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양보호 대상자 2회 편에는 1. 노인과 노화 과정 2. 노년기 특성 3.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의 문제인데 요양보호사 시험에는 매 회마다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노년기 특성과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새로운 단어가 한 2개 정도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과 노화 과정입니다. 노인과 노화 과정 중에 각각의 영역이 있는데 노인의 기여 부분 보겠습니다. 노인의 기여. 자, 경제적 기여, 정치적 기여, 사회적 기여가 있는데 경제적 기여는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기여를 했고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에 기여를 했고 사회적으로는 가족과 사회를 지탱하고 집단 문화의 발전을 기여했으며 이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는 경제적 보상, 그래서 공공요금을 감면해주고 제도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득 보장을 해줬으며 정치적 보상으로는 어버이날을 제정하거나 노인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기타 보상과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년기 특성입니다. 노년기 특성은 신체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이 있는데 세부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다음에서 각 특성별로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 신체적 특성입니다. 신체적 특성 중에서는 세포의 노화, 그래서 피하 지방의 감소, 면역 능력의 저하, 잔존 능력의 저하, 회복 능력의 저하, 비가역적 진행. 그래서 비가역적 진행이라고 하면 인간의 노력으로서 수행되지 않고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도록 진행되는 걸 비가역적 진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특성은 대부분 보면 저하 또는 감소, 별로 좋은 분위기가 아니죠. 예, 이런 것들이 신체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신체적으로는 좋은 부분보다는 좋지 않는 부분으로 저하되는 부분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심리적 특성입니다. 노년기 심리적 특성, 우울증의 증가, 불면증이나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과 같이 신체적인 우울감이 증가해서 우울증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다음에 내향성이 증가, 사회활동의 감소나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해서 자꾸 안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음에 조심성이 증가, 어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지는 것, 그래서 조심해진다는 것. 다음에 경직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는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이나 태도나 방법만 고수하고 융통성이 없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게 경직성의 증가.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 시험에는 주로 이 경직성의 증가가 종종 나옵니다. 노년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는 것은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특성인가, 아니면 노년기의 어떤 특성인가, 그러면 심리적 특성 중에 경직성의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존성의 증가,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생에 대한 회고를 하게 되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되고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등이 심리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특성입니다. 사회적 특성으로는 역할의 상실, 그래서 은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역할이 상실되고 가정적으로도 역할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경제적 빈곤은 퇴직에 따른 소득이 감소하면서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되고, 그래서 유대감의 상실, 사회적으로 또는 친구의 관계를 줄어들어서 나이 들고 은퇴하고 나면
어제 경주사도 잘 참석 안 하시죠? 네, 그전에 열심히 다니다가 이런 게 유대감의 상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회관계의 위축. 그래서 사회관계가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노인들은 가족관계에 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첫 번째, 노인 주거 형태의 변화가 있는데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배우자 사별에 따른 1인 증가가 증가하고 또 부부만 사는 가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 변화에서도 그전에는 남편인 배우자는 외부에서 여성인 배우자는 내부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서로 동반자 관계로 역할을 변하고 있고 성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고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사별은 살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배우자 사별이라고 한다면 배우자가 노년기에서 가장 큰 어려움 배우자 사별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사별에 대한 거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사별 적응 단계가 있습니다. 배우자 사별 적응 단계. 그래서 1단계는 상실감의 시기로 1단계 상실감의 시기로 배우자하고 사별하고 나면 제일 먼저 우울하고 비탄감에 빠지는 시기. 2단계는 정체감의 확립 시기.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생활을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나 혼자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 그래서 3단계는 적극적인 삶을 개척하는 시기. 그래서 혼자서 사는 방법을 개척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배우자 사별 적응 단계. 저는 외부에서는 잘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지만 남들 생각을 해보시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노인 가족 관계 중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중에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빈둥지 증후군. 빈둥지는 뭔가요? 새가 새끼를 키웠다가 새끼가 날아가고 나면 빈둥지만 남죠. 그런 것들. 그래서 자녀를 키웠다가 자녀가 독립해서 집을 떠난 뒤에 부모가 겪는 외로움과 상실감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수정 확대 가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형태가 나타났는데 수정 확대 가족은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를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 수정 확대 가족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종종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고부 간의 관계, 조부모 간의 관계, 형제 자매 간의 관계는 참고하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노인 부양의 문제. 노인의 부양의 문제 전에 노인의 4가지 고통을 먼저 보겠습니다. 노인에게 있는 고통은 가장 대표적인 게 빈곤, 질병, 고독, 무의나 할 일 없는 것이 되겠죠. 4가지 고통이 있는데 이 4가지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게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은 첫 번째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는 것. 그래서 개인적인 노력과 사회복지 정책이 서로 협력해서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가장 조화스러운 방법이죠. 두 번째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노인 개인적인 대처 방법, 그래서 개인적인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겠고요. 노인 복지 정책의 강화, 국민연금과 노인 장기보험 제도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편 마치겠습니다.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는 노년기 특성 중에서는 심리적인 특성, 노인과 가족관계에서 배우자 사별 단계, 그리고 수정 확대 가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은 기본이 얼마나 충실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저희 경인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이것만 알면 여러분도 합격할 수 있다. 6시간 만에 끝내는 핵심 요약 강의를 반복 학습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도전, 행복한 합격.